네, 굿모닝 부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지역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주간 시사경제 포커스입니다. 최근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작년 7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후에 이번 달부터는 주당 노동시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자,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 정부의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책의 의미,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한 부산경제의 바람직한 방향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영산대 경영학부 한승환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노동시간 단축 정책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서 개정된 내용부터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예,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첫째는 주당 총 68시간이던 법정 노동시간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주당 52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이고, 둘째는 그 법정 노동시간을 지킬 필요가 없는 특례 업종이 이제 26개에서 5개로 대폭 감소되었다는 겁니다. 예. 쉽게 말해서 이번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으로써 택시기사, 화물차 운전자, 승무원, 간호사, 간병인과 같은 그 5개 특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주 52시간 이상 노동이 금지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 특례 업종 수를 줄인 건 이제 예외를 줄인 거죠. 다 이제 그렇죠. 예. 거의 대부분의 52시간은 이제 지켜야 되고 큰 변화입니다. 이 정도로 노동 시간을 단축시키면 일단은 예상한 대로 기업들 반발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를 또 우려하는 다른 직종들도 있을 텐데요. 네, 앞에서 그 시민들 말씀도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특히 이제 기업이 반대하는 편인데, 기업을 대변하는 그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연간 12조 3천억 원에 이르고, 이로 인해서 기업의 그 생산 활동이 위축되어서 결국 경제는 활력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은 노동시간이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이죠. 만일 그러면 네. 이 한국 경제가 침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런 경고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굳이 이걸 노동시간을 단축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정부에서는 금방 한국경제연구원처럼 한 사람에게 일을 많이 시켜서 인력을 줄이고, 예. 또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보다는 한 사람의 일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늘리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목적을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죠. 네. 네, 정부에 따르면 이제 52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시간을 떼내어서 합하면은 연간 12만 개 내지 1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단행된 그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맞물리면은 이 노동자들이 소비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게 되겠죠. 네네. 소비가 늘면 경제도 어느 정도 활성화되겠죠. 그러니까 노동시간이 단축될 경우 기업은 비용이 추가되어 경제가 쪼그라든다고 보는 반면에 예. 정부는 이처럼 고용이 증대되어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죠. 예. 둘 다 경제학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튼튼한 주장들입니다. 이제 기업이 예를 들어서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기반한다면 정부는 케인스 경제학을 정해놓고 있죠. 이게 이제 고전학파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방임에 가까운 거고, 예. 케인즈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정부를 지향하는 건데, 예. 어쨌거나 이게 진보 정권의 경제 철학이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예. 앞서 얘기한 대로 그 한 사람의 일을 줄이는 대신에 고용이 늘린다. 이 부분은 사실 동전의 양면 같은 얘기인데, 예. 고용이 발생하는 순간 반대로 그건 이제 기업의 비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이제 뭘 선택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좀 결과에 대해서 속단하기가 좀 이르지만, 정책 목표나 이유만으로도 좀 판단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수긍해야 할 만한 이유와 목표가 또 있다면 어떤 걸 들 수가 있을까요? 예, 정책의 목표는 이제 정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예,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보수 정권의 경우 시장 경제의 활성화가 주된 이유로 되지만은 예. 진보 정권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약간 그 진보 정권에 속하니까 정책을 수립할 때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겠죠. 네. 이번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이 시장 경제 활성화보다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노동자의 그 평균 노동 시간은 아시다시피 선진국 모임인 35개 OECD 국가 내에서 두 번째로 깁니다. 이렇게 오래 일을 하니까 잠이 모자라서 주의력이 떨어져서 산재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악화되어가지고 행복지수도 가장 낮습니다. 네. 일벌레가 되어서 가족과 저녁을 함께 먹을 시간조차 없죠. 노동자의 삶의 질이 매우 나빠졌다는 겁니다. 일례로 한 일간지 조사에 의하면 배달 노동자의 경우 주 100시간을 일해야 가족을 겨우 먹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이제 워라밸도 이런 취지에서 나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10년간 보수 정권이 집권하면서 이제 효율성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이제 형평성에 좀 그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얘기인데 기업과 정부 이 좀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는 그 경제는 하나의 보편적 방법만 있다고 배워왔지만은 모든 경제 현상에 대해서 이처럼 서로 다른 시각과 전망이 존재하는 사실을 아는 게 좀 중요합니다. 네네. 먼저 재계의 견해는 하도 많이 들어봐서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하지만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달하는 우리 경제 발전 단계에서 과연 장시간 노동이 어울리는지, 예. 그리고 창조와 혁신이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것이 얼마나 바람직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장시간 노동 성장 전략은 우리 경제 발전 정도와 비교할 때 좀 수치스러운 전략이며 새로운 지식 기반 경제도 맞지 않아 좀 시대착오적인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에 이제 더 이상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이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제 그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현 정부의 생각은 어떻지 한번 볼까요? 예. 이건 이제 낯설지만 학문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는 주장이라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독일이나 프랑스, 스웨덴처럼 실제로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고용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했다는 국가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대하는 만큼은 경제가 크게 성장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획기적 성장은 다른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동시간 단축은 새로운 성장의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은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이론에 그리고 또 실무에 바탕된 정책이라는 거고요. 네. 사실 이게 장시간 노동 성장 전략이 우리가 예전에 이제 한강의 기적을 얘기할 때 이제 헝그리 정신 예.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근데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서 변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노동 시간 단축만으로 획기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다른 조건의 충족을 얘기했어요. 다른 필요 조건이요. 이거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한 겁니까? 예, 우리 단계에서는 이제 기술 혁신 같은 창조와 혁신을 통해 성장이 가능합니다. 혁신 없이 이제 성장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예. 그 결과도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맞기는 하지만 쉽지 않다는 말이죠. 이 시간 단축은 필요하지만 성장을 위해서 제한적 효과만 낳게 되고 혁신이 필요하지만 또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니까 어쩌면 사람들은 또다시 장시간 노동 그때가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좀 마땅한 대안은 없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요. 예, 재계가 체감하는 대로 더 이상 맞지도 않고 부끄러운 장시간 노동으로 쉽사리 회귀하기 전에 네. 이럴 때는 잠시 멈추고 생각을 바꿔보면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인문학을 바꿔보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도대체 무엇이며 사람은 뭘 위해 사는가? 이건 이 질문이죠. 이게 이제 경제 정책 판단에 앞서서 인문학으로 한번 접근을 해본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어떤 얘기입니까? 예, 그 사람의 본성을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경제적 존재이자 노동하는 존재라고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본성론에 따라서 경제를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고 일을 통해 자기를 완성하게 되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돈 벌고 일중독에 빠져 살지 않았습니까? 예. 하지만 인간은 돈만 벌고 일만 해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가와 휴식 그리고 돈벌이와 관계없는 봉사나 창조 활동을 통해서도 행복을 느끼는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역시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사회 이후 계약시대에 왔던 인간의 이러한 본성을 이제 복원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노동을 덜 하고 돈벌이에 매몰되지 않게 함으로써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예. 인문학을 다시 들여다보면은 노동시간 단축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성장의 제한적 효과만 가져오더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성장은 혁신으로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면 됩니다.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문제인데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부산 경제를 위해서 지금 필요한 전략 정리 좀 해주시죠. 예, 7월부터 부산 지역에서도 약 11만 명의 노동자가 52시간 노동시간의 적용을 받게 되겠죠. 네. 이는 전체 노동자의 약 한 10% 남짓하는 수치거든요. 사업체로 치면은 그 비중은 훨씬 낮습니다. 이는 뭐냐면은 대다수 부산 지역 업체가 여전히 장시간 노동의 경영 전략에 안주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네.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정부는 법 적용을 연기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과거의 관습을 탈피해서 거기 안주하지 말고 그 탈피해서 혁신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네. 노동시간 단축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고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바쁨과 야근이 더 이상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또 최저임금이나 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또 짚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올 시간이 없어서 저도 말씀 많이 못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까지 한성한 영산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